올린 것 같았는데 이 확인이 안 되네요. 그래요? 오늘 발표 순서는 저기 강진환 대표님, 그리고 강영미 실장님, 봉 원장님, 유 대표님,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환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수모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아, 네. 저는 항상 뵈면 너무 행복해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사람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우리 수모님은 그런 분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동교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제사를 어저께 12시에 했어요. 그래서 친정집에서 언니랑 같이 자고 아침 시간에 친정집이라 조금 산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올 때 책을 갖고 오긴 했는데 이 시 경영의 숲을 거닐다 이 책인데요. 네, 이 책은 제가 그러니까 2012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인 것 같죠? 13년 전에 처음 시를 창작하는 거를 6개월 과정에 그 수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하는 오너들, 그러니까 삼성 회장님 비서실에 있는 그 강신영 씨인가?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기업인들, CEO들 해가지고 6개월 과정, 최고위 과정이 있어서 한번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온 공부를 하고 그 결과물이 시집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쓴 시를 보면서 최근에 제가 아직도 수준이 미약하고, 정말 수준 없는 작품이지만, 지금 쓴 거랑 그때 쓴 거랑 비교를 하니까, 그때는 완전히 3살, 4살 정도 되는 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의 수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 시를 쓴다는 거는 보니까 그 숨어있던 자신의 내면과 능력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저는 제가 감성적이지를 않는 사람인데 감성적인 사람한테 조금 더 그 감성을 조금 투하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평생 제가 이제 내년 되면 70이 되는데요. 그, 그런 앞에 강규남이라는 사람은 철학시인 강규남, 이렇게 훗날에 불려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시를 이렇게 창작해서 최근에 1집에서 6집, 7집까지 직원이 이북으로 올려주긴 했는데 읽어보면 너무 창피하고 수준이 낮아서 그냥 10개 작품만 계속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평생 10년, 20년, 30년 동안 10개 작품만 수정해서 제가 죽기 바로 직전에 한 작품이라도 이거 강규남이라는 사람이 쓴 시 아닌가? 라는 게 누군가 한 사람한테라도 읽혀지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강영미 우리 사모님 오늘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예, 철학시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철학시가 특별히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인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영미 실장님 부탁합니다.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네,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라는 장편 소설인데요. 이게 출간된 지가 1965년도에 출간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작품인데, 이 미국 소설인데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재발견되면서 이게 현대문학의 걸작으로까지 평가가 되는, 그래서 다시 이제 문학 비평가들과 독자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읽게 되었는데요. 이제 남성의 평범한 삶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제 그려놔요. 근데 이 스토너가 정말 이렇게 너무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이제 농부의 아들인데,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입학했다가 문학을 접하고서 인생이 다 이렇게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문학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이제 전공 교수가 되면서 이제 이제 펼쳐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문에 대해서 이제 헌신적인 삶을 살지만, 이 스토너의 삶이 화려하거나 뭐 성공했다거나 뭐 극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결혼 생활이 너무 이제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문학가 이제 본인의 영혼에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지만, 그 사랑도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학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치적인 싸움에서도 패배를 하면서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조용히 이제 삶을 마감하는 이 과정을 이제 그리는데, 제가 굉장히 좀 놀랐던 부분은, 이 스토너가 영웅도 아니고 특별하지도 않고 명성도 없고 뭐 이런 이제 좀 이렇게 감동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삶에서 되게 소박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헌신을 다했던 그 본인의 이제 문학에 대한 열정에 대한 그 이제 좀 고결함과 아름다움이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가족들 간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지만 이렇게 소외도 당하고 하지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그 좀 나름의 그 한 인간의 고독이라든지 그 내면의 그 인내함과 기다림과 그 나름의 또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지만 또 이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모습에서 되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중요한 정서에 대한 좀 공감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옳고 그름이 되게 강했었고, 이제 젊었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점점 이제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하고 관계들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인생이 결코 내 뜻대로 정말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상대나 환경에 이제 뭐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잘 지속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고, 그리고 오랜 기다림들을 조금씩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서, 최근에 좀 읽었던 이제 소설 중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범함이 굉장히 비범함이고, 그리고 오랜 인내와 그 사랑의 그 지속이 굉장히 저의 좀 남은 후반기 인생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예,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그 굉장히 그 세심한 묘사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웰다잉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읽어야 할 책을 이렇게 목록에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스토너의 의미가 뭘까요? 스토너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윌리엄 스토너라는 이 교수의 이름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유 대표님 소개해 주셨던 그 환자가 몰리는 병원의 서비스가 다르다는 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강규남 대표님 보내주셨던 병원도 감성이다 이 책하고 두 권을 지난주에는 꼼꼼히 이제 다시 이제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발표해 주시고 책을 지난번에 강규남 대표님과 받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폈더니 결국은 뭐 내용으로서는 한 가지 인데요. 이렇게 이제 내용들은 여기 안에 이제 정리를 쭉 이렇게 하는 데까지 해놨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 이제 치과에 접목하는 거니까 저희 치과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해 관련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관련돼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에 관련돼 있는 우리 치과의사나 또 위생사나 또 데스크나 각자의 하는 그 일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감성, 성품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기본적인 이제 장비라든지 거기를 진료를 하기 위한 투자, 스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일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사람이 어차피 일을 하니까 서비스가 나갈 때에 환자분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어떤 기본 본인이 이제 직업에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품성들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나 뭐 우리 위생사나 누구든 간에 자기의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그 환자들을 얼마만큼 마음을 살펴가면서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마음을 높이기 위한 일들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데 여하튼 제일 오너 입장하고 직원 입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올리는 쪽은 환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이제 내 가족이다. 늘 이야기하듯이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내 가족인데 내 가족도 결국은 귀찮아. 내 가족도 많이 오거나 환자가 많으면 귀찮아. 직원 입장에서나 일반적인 그 의사도 그렇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환자가 많이 오면 싫어. 내가 많이 쉴 수 있으면 제일 좋아. 그리고 돈은 제일 많이 받으면 제일 좋아. 그리고 나는 싫은 소리 안 들으면 제일 좋아. 결국은 이제 그게 기본적인 뭐 사람의 기본적인 바탕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깔려 있다 보니까 직원이 만족하거나 의료진이 만족하는 그런 형태하고 환자분들을 최대한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그 두 책이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내용을 비교해서 제가 일단은 올렸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서비스 옛날에 처음에 원래 제가 전문으로 하던 게 이제 병원 약국 쪽의 경영기획 전략 쪽이었으니까 오픈하고 이런 마케팅, 지금의 마케팅하고 개념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던 그런 마케팅을 해본 경우라서 그걸 생각하고 저도 이제 병원 운영을 하고 있고 최대한 이제 우리 직원들이나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입한 게 사실은 환자들이 치과에 왔을 때 우리 일반 직원들이나 위생사들이 상담을 우리 코디네이터라 그러죠. 보통 병원에 가면 상담을 하지 않고 원장들한테 직접 상담을 시키는 일.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원장이 직접 결정해 줄 수 있는 일. 요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내용으로 봤고,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의 만족과 고객들의 만족,
이것들을 위해서 치과에서 제일 불편하던 게 사실은 치과에 오면 기계 소리라든지 치과의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없이 하기 위한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카페를 전진에 배치했던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직원들의 만족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른 병원보다 급여를 그래도 최소한 20-30% 더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최대한 좋은 직원들을 채용을 했고 그 직원들이 이제 지금까지 있는 건데 대신 현재의 부족한 점은 그때만큼 더 줄 수 있느냐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상황상. 그래서 원체 너무 많이 이렇게 인건비들이 상승을 했고 그 단점이 있고 그리고 직원들 만족이나 고객들 만족을 위해서 커피숍을 직원 8명일 때부터 바리스타를 고용해서 온 직원들부터 저기 그 손님들 그다음에 이제 건물에 계시는 분들까지 무료로 이제 커피숍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이제 섬기는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결국은 시간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쁠 때는 전혀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 되면 어르신들 바깥에 엘리베이터까지 눌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 그리고 결국은 어린이 꼬맹이들이 왔을 때 우리 꼬마들 진료를 그러니까 그 받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너무 하기 때문에 근데 최대한 아이들한테 시간을 더 배려해서 아이들하고 친해져서 진료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뭐 그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은 다 와보셨겠지만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수십 분 속이 상하고 상황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환자분들한테 최선의 서비스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거고요. 여기 나온 내용 중에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거하고 반대적인 거 한 가지를 말씀을 그냥 하나 드려보면 이런 식입니다. 환자분들이 쭉 밀렸어요. 요즘이 그런데요. 환자들이 쭉 밀렸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잠깐씩 볼 수 있는 환자들을 중간에 이제 이렇게 넣는 거 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쉽게. 근데 그게 전혀 안 맞는 게요. 잠깐이라는 기준이 뭐냐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실밥 풀어주는 거 1, 2분, 2, 3분만 하면 돼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것만 하느냐? 오면은 거기서부터 썰을 풀어요. 내가 여기가 부족하고 여기가 부족하고 이거 치료해 주세요 하고 생떼를 쓴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바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환자 때문에 다른 환자가 확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하루 종일 그런 식의 서비스는 안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에 맞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규모나 현재의 인력 규모 이게 그 병원의 서비스고 그 병원의 질이다. 그렇게 제가 뭐 지난주에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 아쉽고 그래도 한 가지라도 고객들한테 더 잘해주려고 우리 직원들은 노력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뭐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밖에는 현재로서는 결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그 환자들이 아픈 마음까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치과가 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열변을 토하신 것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 대표님 부탁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그 세계 생태마을 네트워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고, 그리고 이제 이 책 제목에서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그런 마을이 아니고 이제 좀 상처 치유에 대한 그런 대목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코샤 주베르트라는 분하고 레일라 드레거 이분이 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NGO, UN 등록 NGO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걸 책을 엮은 건데 전체 내용은 좀 맨합하고 웬디 제외하고는 각 대륙별로 해가지고 사례 있잖아요.
각 국가별 사례 그런 마을들을 전부 인터뷰해가지고 만든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되게 좀 읽을만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기본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 모델을 쫙 퍼뜨리는 그 방식이 아니고 실제 있는 자생적인 마을들의 사례들을 묶어서 거기서 내용을 발췌하고 서로 연대하는 거, 요쪽에다 중점을 뒀기 때문에 아주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다채롭게 돼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기 가면,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안에 대목 중에 이제 현장에다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다가 요 사항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뜰에 요거 해보자. 여기 사람들하고 교류에 이거 해보자. 이런 종류 행사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근데 SNS만큼 그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돼 있는 대목도 좀 많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여 안에서 활동이 두드러진 사람들은 넥스트젠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내에도 넥스트젠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 내용에서는 언급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저는 우리나라 것도 이렇게 좀 풍부하게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읽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저도 지금 고향 마을이 있고, 선영이 지금, 장성 백양사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을의 분위기라는 게 여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도 함께 느끼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 실장님 데리고 같이, 둘이서 내려가자 그러면 펄쩍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는 곳에서 이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거 가능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자꾸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강릉유시 대종에 거기를 이제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제 강릉유시가 30만 명이거든요 국내에. 근데 정말 전국 지역에 다양한 이런 지역에서 독특하게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그 안에는 꽤 많으세요. 그리고 자기 집 말고도, 도시에 있는 자기 집 말고도, 지역에 이렇게 자기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 마을,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자원이 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대화 중에도,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그것처럼, 그런 분들이 제 패친 중에는 전에 지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을 텐데, 정말 많으세요, 국내에도. 그래서, 제가 하다가 말아버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V코리아, 소셜 서포터즈 코리아에 있는 그런 분들의 이걸 네트워킹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오래 해왔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좀, 많이 소홀해가지고 까먹고 있다가 어제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녀와갖고 책을 이제 뒤져서 찾다 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는데, 뒤쪽 이제 몇 개 대륙은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보면서 느낌이 소비 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우리는 이게 당연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치열하고 소비 위주, 경쟁 위주,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착취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고 우리 사는 거는 착취하는 곳이다. 이런 게 너무 만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을들에서는 그걸 벗어나는 거에 대한 자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힘을 합쳐서 함께 가면서 효율하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일상에 진짜 일주일이면 그 중에 4, 5일 또는 그 이상을 계속 치열한 곳에서 살고 평온한 그런 생태마을 같은 그런 느낌에서 살지 못하는 거, 요런 부분이 참 많았구나. 여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통마을이나 빈민지역 같은 곳에서도 정말 원하는 거는 바깥에서 무슨 원조나 시스템 들여와갖고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자체로 해가지고 살아내는 방법들을 우리 지역과 문화에 맞게 그거를 찾아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정말 대단한 노력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참 좋은 사례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추구하는 게 단지
경쟁하고 폭력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찰하는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가 나가는 의식 부분, 이 부분 하면서 이제 생각났던 게 장소장님 내일 하시는 그 토요금원 파티 하면 매번 거기에서 인디언 자문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문구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현실에서 지금도 인디언 마을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실행하면서 가는 마을들이 정말 많다.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가 갈등이 엄청 많잖아요. 여차하면 무슨 갈등, 세대 갈등, 동서 갈등, 남북 갈등 해가지고 계속 찢어내고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나는데 다들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진짜 미래가 있다. 남은 삶도 사는 인생같이 살 수가 있다.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모색하는 거, 요 이야기가 이제 참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소셜 서포트 코리아 거기서 원래 생각했던 그 온라인 생태마을, 제가 생각한 건 오프라인이 아니에요. 오프라인은 뒤에 매달려 있고 온라인에서 이뤄내는 생태마을을 저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실행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마을 공동체 하면서 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한 책 같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사 이걸 걷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최근에 인천 기독교 역사문화 해설사 아카데미 강좌를 들으면서 이제 그 교회사를 보고 싶어서 했는데 두란노라고 하는 데서 발간한 책인데 여기에서 이 임경근 목사님이 2019년에 세계 교회사 걷기를 이미 발간을 해가지고 꽤 인기가 있었던 책인데 그분이 이건 자기의 그 다 우리 교회 참 이름 좋죠. 다 우리 교회다. 거기에서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40분씩 교육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 있기는 이제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가 1884년 4월 5일 날 이 우리나라 맨 처음에 선교사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 100년 전에 이 캐톨릭 쪽에서는 왔었는데 거기 이제 이 세국 정책에 의해서 이 심리양요, 병인양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었죠. 근데 이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는가. 물론 이제 캐톨릭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선교사보다 먼저 한글 성경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이제 그 존 노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만나가지고 영민님 저기 마이크에서 소리 들어와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 유학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가 한국에 올 때는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번역한 성경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 이제 이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글을 이 제대로 이 국민의 언어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이 한글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대부라든지 양반 쪽은 한글을
말은 하지만 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예를 들면 띄어쓰기를 했다든지 그리고 그때 세로쓰기를 했잖아요. 그걸 가로쓰기를 한다든지 또는 구두점을 쓰게끔 했다든지 이런 게 다 선교사들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 쉽게 읽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걸 했다는 한글 성경을 만들어서 그게 국민들이 제대로 한글이 우리의 글로 정착하도록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국판 불임절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1884년에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알렌 선교사가 그때는 이제 순회 전도를 해가지고 저기 지방 순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1900년에 항해도 회주로 순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 한 영수가 이 보수파죠. 보수파들이 그러니까 유림 사람들이 기독교인 사례 칙령을 이조를 해가지고 이 교회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모조리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판 불임절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언더우드가 이걸 이제 알렌 선교사가 그때 미국 이 영사관에 영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또 노출이 될까봐 이걸 이제 이 라틴어로 이렇게 전보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렌 영사가 고종하고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걸 이제 역으로 교회를 지켜주는, 학교를 지켜주는, 병원을 지켜주는 그런 칙령을 내리는 사건이 있었다 하는 걸 여기서 보고 배웠습니다. 너무 이제 긴 저기여서 이제 임경구 목사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즐거운 행복한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